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한창 뜨거웠던 네이버 주식이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달간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와 함께 IT, 언택트주로서 관심이 몰리는 중입니다. 카카오 주식 및 사업 소개는 이미 한번 해드렸으니까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그럼 이 주가는 왜 오르는 것이냐? 바로 네이버의 실적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최근 3개년간 1분기 실적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며 외형 성장 중이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많은 증권사들이 실적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런데 네이버의 실적이 왜 좋아지는 건지 아시나요? 대다수가 모릅니다. 그냥 IT잖아, 언택트잖아 라고만 하죠.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려면 최소한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외로 복잡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업력도 20년 정도나 되었고 다양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 보고서를 읽으라는데 무슨 사업들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등장하죠. 오늘 영상이 추후 네이버의 사업 전망 및 그로 인한 주가 전망을 하기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후 재무제표 읽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네이버의 사업 부문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맨 아래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비즈니스 플랫폼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은 바로 검색 광고, 즉 SA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을 말합니다. 검색 광고라는 건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뜨는 광고들이나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네이버 쇼핑 관련한 쇼핑 검색 광고가 일반 검색 광고보다 이 부문의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것은 참고로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로드샵, 산지 직송 생산자, 백화점 아울렛 등의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찌, 디즈니 같은 브랜드도 브랜드 스토어라는 플랫폼에 입점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네이버 쇼핑이 더 성장할수록 쇼핑 검색량이 많아질 것이고 들어오는 쇼핑 광고량이나 광고 단가도 상승하겠죠. 그러면 비즈니스 플랫폼 부문의 매출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 쇼핑의 성장이 가장 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부문이 성장할지 판단할 때 경쟁사인 쿠팡, 이베이의 뉴스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14%이고 쿠팡, 이베이도 이에 근접한 12, 11%입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준으로는 모바일 검색 광고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PC 검색 광고 부문의 성장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 검색 광고에 대한 과금 방식은 CPC, CPS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의 약자로 유저가 광고를 클릭할 때 과금하는 방식이고 CPS는 클릭 퍼 세일의 약자로 실제 판매가 일어날 때 과금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PC 방식의 경우엔 일단 검색한 유저가 광고를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네이버는 최저 수수료 10원씩을 벌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상품의 가격대에 따라서 추가 요율에 따른 추가 요금도 받게 됩니다. CPS 방식의 경우엔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일단 매월 고정비를 받게 되고요. 이는 입점한 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외에 상품 판매 시에 수수료를 1에서 2% 정도 더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인 및 기타 플랫폼 부문의 매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라인 매출과 기타 플랫폼 매출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기타 플랫폼은 필터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의미하는데 스노우가 지금은 생방송 퀴즈쇼 잼라이브 그리고 실제 사진 기반 3D 아바타 캐릭터 생성 앱 제페토라는 서비스 등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매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인의 매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매출은 핵심 사업과 전략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핵심 사업은 광고와 스티커 등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게임, 망가, 뮤직 등의 콘텐츠, 그리고 기타로 나눠집니다. 전략 사업은 라인 프렌즈와 핀테크, AI 등의 부문으로 나눠지는데요. 핵심 사업
을 다시 맨 아래 광고 부문과 중간에 그 외의 핵심 사업들로 나눠보면 광고 부문의 매출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인 플랫폼에서 공식 계정을 통해서 하는 광고나 타임라인, 뉴스 등의 화면 한켠에 띄워놓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이 성장할지 보려면 월간 순수 이용자 수인 MAU를 보면 되는데요. 라인의 전 세계 MAU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요 사용국가인 일본은 늘어난 반면에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정체되거나 다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건 13년부터 19년까지 일본 내의 MAU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성장 곡선이 딱 봐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죠. 이는 일본 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그래프에서 빨간색 막대로 표시된 메신저 앱들 중에 라인은 저 맨 아래 저 정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도 많지만요. 아무래도 일본이 주요 시장이다 보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엄청나게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핵심 사업 중에서 광고를 제외한 망가나 뮤직 부문은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라인의 MAU 성장세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전략 사업 쪽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가 최근 회사의 성장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미래를 가늠하려면 이 부분을 잘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라인페이 글로벌 거래 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인데 참고로 이용자의 절반은 일본입니다. 라인페이의 성장은 일본 모바일 결제 시장 전체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현금 결제 비중이 80%에 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만큼 간편 결제 시장이 매우 초창기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승자가 결국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경쟁사 간의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인한 출혈 경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인 적자의 대부분은 라인페이 적자에서 기인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라인페이의 마케팅비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시장은 야후재팬의 페이페이와 라쿠텐의 라쿠텐페이 그리고 이 라인페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최신 뉴스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매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IT 플랫폼 부문은 네이버 페이, 클라우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고요. 네이버 페이 온라인 가맹점 수도 점차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통한 사업 자체는 소폭 적자이거나 손익분기점 근처의 수익성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목적 자체가 수익 창출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공공부문 수주를 토대로 급성장 중인데 아무래도 시장 1위인 아마존의 AWS 등 해외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니즈와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외국계 사업자의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기술력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시장의 전망을 하시는 데에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대한 뉴스를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업 부문은 광고입니다. 아까 비즈니스 플랫폼에도 CPC, CPS 광고를 말씀드렸었는데 또 광고가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말하는 광고 부문이란 CPM, 즉 노출 1,000회당 얼마를 과금하는 방식의 광고 매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최소 100만 회당 200만 원, 식으로 100만 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주로 DA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광고에 해당하는데요. 일반 DA, 쇼핑 DA, 동영상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 하나만 열어봐도 이렇게 광고가 하나면에 3개나 뜨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다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동영상에서는 동영상을 클릭하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이 광고들이 나오죠. 이것도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결국 이 부문은 뉴스, 동영상, 쇼핑의 유저 유입이 늘어나면 성장할 텐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엔 유튜브와 경쟁 중이지만 경쟁에서 참패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둘의 운명을 갈랐던 근본적인 요인은 유저가 컨텐츠 제작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매출원인 콘텐츠 서비스는 웹툰, 뮤직, 브이라이브 등을 포함하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엔 매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익의 적자폭도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미국을 거점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 압도적 1위라고 합니다. 경쟁사는 카카오 페이지인데 네이버는 미국을 거점으로 카카오 페이지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장 속도는 네이버가 빠르지만 수익성은 카카오 페이지가 앞서는 상황인데요. 이는 카카오 페이지가 전체 수익에서 작가에게 주는 비중이 적고 본인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웹툰 사업 쪽은 지식재산권, 즉 IP의 확장성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이 성공했을 때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이니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의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업 부문 소개가 네이버 주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기 전 여러분은 다음에 4가지 사항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드린 5가지 사업이 앞으로 잘 될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은 스마트 스토어가 더 인기를 끌 테니 잘 될 것 같아 하는 식으로요. 두 번째는 1번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어도 지금 주가가 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PER이나 증권사 리포트의 적정 기업가치 또는 적정 주가를 보고 현재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PER의 개념과 실제 적용하는 방법 영상은 링크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를 통해 호재나 악재를 찾아보면서 변화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단기적인 투자일수록 주식시장 전체나 IT 산업 전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시장 상황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요즘은 개인들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잘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외국인이 매수할 때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이 주식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핫하고 인기가 좋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